국방부가 포천시 자작동 소재 육군단 부지를 포천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제4차 상생협의체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팔다리 접히는 곳 가려움이 심하다면 아토피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말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옵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포천시 자작동 소재 육군단 부지를 포천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춘식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문의를 한 결과 기부대 양여 형태로 확정짓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육군단 부지 반환. 육군단 전체 부지는 약 80만 제곱미터로 이 중 4분의 1은 포천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육군단이 해체되면서 시 소유의 부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포천시는 시의회와 주민들, 국방부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포천시가 부지 반환을 제안한 내용 중에 기부대 양여 방식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방부가 최근 이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알려지면서 부지 반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이제 통보받은 사항을 가지고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포천시가 제안을 하면은 국방부가 수용을 하고 국방부가 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육군단 부지를 포천시로 반환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에 기존 부대가 이전할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기존 부대 부지를 기부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시는 반환된 부지에 군과 포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과 북으로 연결되는 개발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원하는 방법은 군 부대와 군인 가족과 민간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타운, 상권이 거기 같이 부합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부대 양여 방식, 그걸 만들어서 우리 포천시가 국방부에 제공을 하면 국방부는 가액으로 따져가지고 육군단 부지를 포천시에 넘겨주는 거. 포천시는 오늘 18일 열리는 제4차 상생협의체에서 후속 조치를 통해 기부대 양여 방식을 확정짓고 국방부가 요구하는 대체 시설의 규모와 제한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50여 년 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포천동과 선단동, 소우릅의 개발로 지역 발전은 물론 인구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당초 15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를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올해 법정 시한은 12월 16일인데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14일 회동을 열고 이 같은 의사일정 변경에 합의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원회 개수 조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기회소득과 기금 활용 등이 핵심 쟁점이고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회소득 등 쟁점 예산의 경우 예결위 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만큼 양당 대표 간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와 규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중년들에게 특히나 겨울은 가려운 계절로도 통하는데요. 그런데 계절 탓인지 아니면 피부병 때문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한별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한별입니다. 예, 겨울이 되면 습진, 아토피, 두드러기 등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특히 더 주목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얀 각질이 일어난다면 피부 건조증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염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엔 진물이 나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건성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선은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에 경계가 명확한 붉은 반점과 함께 은백색 비늘로 덮이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평생 악화 호전을 반복하지만 특히 겨울에 나빠지는 피부병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붉은 발진, 딱지가 생기면서 소아에서는 얼굴 그리고 팔다리 편 부위, 성인에서는 팔다리 접히는 곳에 가려움이 유독 심하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가려움이 있다면 한랭 두드러기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확한 병원의 진단과 함께 평소 피부 관리법도 중요할 듯합니다. 어떤 방법들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겨울철 피부 관리는 피부 수분 공급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은 너무 뜨거운 물 사용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 한 뒤 목욕 후 3분 이내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보습제는 꼭 씻지 않고 발라도 되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가렵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놓치기 쉬운데 가습기나 물수건을 이용해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 변화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피부 건강에는 이제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신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술과 커피 섭취를 줄이는 것도 피부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모직, 털이 날리는 옷, 너무 꽉 끼는 옷, 솔기가 두꺼운 옷 등은 피부를 자극감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입는 경우에는 면 네일을 입고 직접 피부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였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급감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시작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네, 주말과 다음 주 날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간 이어진 비가 그치면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옵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지역에 따라 눈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에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데 더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17일부터는 기온이 급감하면서 전일보다 10에서 15도가량의 큰 폭의 기온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에는 서쪽 지역과 일부 남부지방의 한파특보가 그리고 1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 경보로 바로 발표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지자체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일요일인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와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은
하루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합니다. 인천시도 내년 3월 15일까지의 급수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수도 본부 내 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섭니다. 기상청은 한파,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14일 경기도는 내년 1차로 1,200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도는 시군을 오가는 시내버스 700대 중 신규, 휴업, 폐업 노선 등 일부 노선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노선은 오는 20일 버스정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경기도의 전체 시내버스는 1,500여 대로 이 중 2,700여 대의 광역버스는 이미 공공버스 등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사실상 경기 지역 모든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여름 저소득 가구에 여름 이불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13일 겨울 이불을 3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 의정부시가 함께 추진한 것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저소득 가구를 찾아가 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 발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